반갑습니다.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영윤입니다.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되게 부끄러운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정말 고민스러운 일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죠. 전 세계가 우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만큼은 이 좌쪽으로 가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이재명이가 끝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측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뭐냐면요. 이 나토 회의 그 중에 이 트럼프가 따로 몇몇의 나라 정상들과 만나자. 그 만남의 내용은 또 그 우리가 따로 북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정상회의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우방국 5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든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한국과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나토 핵심국 일부와 미국 트럼프와 한 테이블에 앉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G7 회의에 참석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죠. 그러니까 접촉 불가 인간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경험했습니다.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이재명 성격상 기분 더럽게 나빴겠죠. 그래서 이게 뭐 외교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 기분 나빠서니까 못 가겠다. 이걸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프입니다. 이 회담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자, 그리고 북핵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논의하자, 그리고 미국이 신뢰하는 실질적 안보 파트너 중심의 재편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이가 이 트럼프와의 통화를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드높으신 이재명 같이 암살 경험을 했고 골프 회동도 한번 하자라고 트럼프가 드높으신 이재명을 곧 뵙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가 갔었어야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못 가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세상에 이 나토 회동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요. 13일 날 외교부에 성명을 냈습니다.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 이스라엘의 이 공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휴전이 된 상황인데 아직 약속을 또 어기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먼저 이스라엘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냈죠. 누가 이스라엘을 규탄한다라고 했냐면요.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몇몇의 이슬람 국가,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국민이 지켜온 이 나라를 이재명이가 그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 중국 동포에 줄 섰다라는 겁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나토 회동에서 좀 보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많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가 찬다. 이게 뭐 대통령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나토 회의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참석을 했고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중심의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로 처음 빠졌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트럼프는요. 미국이 신뢰하는 실질적 안보 파트너 중심으로 국가를 재편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한 테이블에 앉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팬, 그 다음에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각 나라들이 지금 참석하지 않으니까 이재명 나도 참석을 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한겨레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다루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차별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되게 위태위태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진영 국가로서 이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고 자유진영 안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회진영 국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거죠. 왜 자유를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식에 20번 이상 언급을 하셨냐라면요.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중국도 인민민주주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독재를 운영하고 있죠. 민주주의란 말은 포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도 민주라는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독재를 일삼고 있죠. 독재,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민주파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앞장서 간다,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절대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가 뭐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평등하다라는 조건이 만족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중요한 포인트를 알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픈데요. 자, 트럼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정권에서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나토 참석을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토 불참을 하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터뜨리고 이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시점이다라는 거죠.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더더욱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자유진영에 서지 않고 이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부분에 뿔이 나서 난 너네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어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진영에서 탈락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빨간 네모칸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반기를 들면서 중국과 이란 편에 서서 나토 회의 불참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그거를 트럼프 회동 요청까지 거절한 걸로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개긴다. 배째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무식하면 귀신도 못 깸는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이 외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뭐 이제 좌쪽의 언론들은 이재명 안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가고 뉴질랜드도 안 가. 그래서 지금 막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나라들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이재명이는요 나토에 안 가면서 누구를 보냈냐? 위성라기를 보냈습니다. 시차조율 실장을 보냈는데요. 이게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습니다. 나토는 정상회의죠. 정상급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성라기를 보냈다라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 다른 나라도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도 돼라는 건 회피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외교 태도가 사실 지금 7월 8일 날 관세 조정이 마지막입니다. 7월 8일까지 관세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관세는 일괄적으로 50% 때려 맞습니다. 중국이 55%죠. 그러니까 중국 수준으로 때려 맞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율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은 뭐냐면 성의를 보여라 라는 부분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빨간 첫 줄 다음에 보면 추미애나 정청래가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실세들이 연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자빠졌죠.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정청래가 쓴 글에 대해서 기가 찹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힘의 균형을 잡자라는 거죠. 내가 강하게 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나를 넘보는 국가가 없게끔 그게 나 스스로 평화를 지키는 거야. 싸움을 하지 못하게끔 견제의 대상으로 충분한 만큼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그런 대상으로 내 몸집을 키워가는 것만이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부국 강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청래의 말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세상 비열한 인간들의 집단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게 고작 요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따로 없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화를 어떻게 지키고 가느냐가 다른 것이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건 뭐냐? 평화는 곧 길이다. 알았다고. 근데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 있지만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 있죠.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정말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들 가지고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평화도 값싼 전쟁보다 낫다. 아무리 값비싼 평화가 이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북송금 800만 달러. 그 이상 김대중 순상님이 쏟아부었던 북한에 보내줬던 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펼쳐내면서 그 임금을 공식적으로 노동당으로 입금하게 만들면서 살찌워 준 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 돈벌이, 북한의 돈벌이가 뭡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을 활발하게끔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값비싼 평화를 운운하고 자빠졌죠. 값싼 전쟁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건 뭐냐면 정말 그 더 값비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지금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이제 90%까지 만드는 기술을 장착했고 거기다가 미사일까지 장착하면 핵무기가 탄생하죠. 그 전에 초전 박살로 끝낸 겁니다.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값비싼 전쟁 퍼져서 그 위험을 자꾸 덮는다. 그게 전쟁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가지고 얼굴에 이만한 여드름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예쁘게 보인다고 계속 화장만 떡칠떡칠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피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감히. 전쟁 방지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합니다. 대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란은 어차피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지키고 싶냐라고 하면요. 김정은이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란이 공격을 당했고 공격이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 북한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나토뿐만 아니라 G7의 국가들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한 게 자위권 해석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상황. 자유진영의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핵시설을 더 개발시키지 못하게 지금이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미국이 공격을 했으니까 이 다음은 자연스럽게 누구? 북한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가 나서서 북한만큼은 치면 안 돼요. 트럼프 북한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킬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나라 이제 망했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자유인데 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이제 박살내는 것까지 종지부를 찍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이가
우리만 안 가는 거 아니야.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가고 뉴질랜드도 안 가라면서 지금 정신 승리하고 있고 이 본인의 지지층에게 이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다릅니다. 완벽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요. 일본 내각의 특사 그리고 외교 고위급을 파견하고요.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시다 총리가 살짝 트럼프에게 삐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세가 마지막에 좀 낮춰보려고 했는데 삐끗해가지고 관세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나 삐졌어 흥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일본은요,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 일관성도 유지하고 있죠. 역시 일본은 말이죠, 미국과 언제나 함께 영원히 가겠다라는 것은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요, 알버니지 총리가 불참을 하지만 국방외교 장관이 갑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쿼드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커스 중추국 동맹입니다. 여전히 나는 미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표명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정상에 불참을 하지만 총리 대변인을 통해서 공동성명 참여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맞습니다. 뉴질랜드는 오케이 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핵심 우방국의 일원으로서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거죠. 타국은요, 외교적 조율을 거쳐가지고 불참 또는 차선 대안을 분명히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차조율 실장 같은 이 안보실장이죠. 이 하급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 그 총리급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실무급, 그러니까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회담 의제를 공유하겠다 뜻을 밝혔는데 이재명은 회담 자체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한국의 이재명의 위상이 그래도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이 정도를 가지고 걱정을 안 하지만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잖아요. 국제사회가 이재명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 하나만 살겠다라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 무게만큼은 견뎌내야 되고 또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냥 이재명 꼬라지로 나라도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보보다는 정권 이익을 우선한다. 외교 일단은 박살이 났으니까 외교 말고 이 내치, 그러니까 내 편들 이빠이 만들어가지고 지방선거 승리하고 더 강하게 그립감 잡아서 독재로 가는 길을 완성하겠다. 여기에 올인하겠다라는 뜻을 노고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 트럼프는 적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요. 지금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 작업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대선용 정치 메시지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수법으로 이 트럼프에 대해서 개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의 지금 외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치적으로 대미 반감을 부추겨서 이 문재인이가 이 반일 가지고 정권 초반에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간등이 크게도 반미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지금 정권 초반에 재미 좀 보겠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어 보겠다라고 얄팍한 수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재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슴이 좀 답답해가지고요. 참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한국 뉴스를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가도 대안 없어 보이고 한심하고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고 이 좌쪽으로만 봐도 허파가 헛떡 뒤집어지고 지금 바라보는 건 미국밖에 없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곧 미국에서 이 대선이 잘못됐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대선은 불복해야 된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많이
곤혹스럽고 공경에 처하셨지만요.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을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이었습니다.